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FS 리서치의 박종훈 멘토 그리고 엘리고스 인베스트먼트의 임주화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위메이드 관련돼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게임주하고 위메이드 관련된 두 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임주화 대표부터 위메이드 급락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향후 이틀에서 한 3일 정도의 지금의 시가 저가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야지만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다른 거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4분기에 소셜 카지노 그랑프리 슬롯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네. 사실 이 슬롯 게임들이 한 10년에 한 번 주기로 미국의 고물가, 그다음에 미국은 조금 특이한 게 저희는 월급을 받지만 그쪽은 주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는 높은데 주급을 받는데 뭐 만약에 좀 시급이 높다 아니면 네네. 주급 자체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소셜 카지노라든가 그냥 일반 카지노 이용객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W 게임즈가 한참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뭐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타겟을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영역에 있으나 지금 트레이딩하기는 좀 그렇고 한 이틀 정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금의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위메이드 플레이까지는 매매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위믹스라는 것 자체의 네. 어떤 안 좋음은 내년 상반기 코인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좋아질 수 있다라는 CDBC 발행과 관련된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네네. 조금 상쇄시키는 부분이어서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판단이 내립니다. 네. 어쨌든 약간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죠. 아까 저희가 불확실성이 일단 생겼으니까 2주 안에 이들이 출시한 아까 위믹스라는 가상자산 이게 지금 투자 유의 종목이 됐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박종훈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처음에 이제 위메이드가 최근에 반등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MS와의 협업 이슈하고요. 그다음에 그 테마섹이나 이런 중동 쪽에서의 투자 유치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위믹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과거에 그 위믹스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졌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위메이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출시하거나 출시할 예정인 게임이 잘 되고 있다면 그나마 좀 방어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슈로만 자꾸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그 과거에 조금 안 좋았던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러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투자자들 분들 때문에 이런 그 다시 이제 그 신뢰가 좀 깨진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주가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뭐 MS에 대한 MS와의 협업 그다음에 네. 이제 사우디나 아니면은 그 테마섹 투자 얘기가 다시 나와서 그게 만약에 진정성이 보이면 조금 그때는 반등이 올 수 있겠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주화 멘토님, 위맥스 이 이슈가 게임주 전반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시기가 만약에 이 사건이 12월 초순 정도 뭐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게임이 뭔가 출시가 되었고 매출의 어떤 접속자 수라던가 매출액이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터졌으면 사실 좀 묻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이나 코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동시에 돈이 풀릴 때 양쪽으로 양분해서 트레이딩을 하셨을 것이므로 네. 사실 한쪽에서 이미 시장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믹스 같은 그런 좀 유명한 코인이 이미 빠진 상태에서 조금 더 희망이 없는 상태로 지금 분위기를 만약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은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시장을 영향이 좀 떠날 있겠다? 수도 있는 네.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가 사실상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부분을 빨리 풀어서 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폐되지 네.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게임주 전반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크죠. 지금 현재 6%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4위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박정훈 멘토하고 반도체 얘기 좀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폭이 크네요. 예. 그 뭐 외국인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하이닉스를 팔기 시작했고요. 네.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랬을까 봤을 때
일단은 업황이 아직 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조금 그동안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조금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요번에 확장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듯이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는 안 좋은 신호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메모리 쪽에서. 왜냐하면은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면 가장 그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가 그 그러니까 생산량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건 그 밑에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감산을 해서 오히려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 놓으면 좋을 텐데 네. 그렇지 안 하겠다고 하는 삼성전자 의지를 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더 팔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큰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다만 이제 업황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안하고 그동안 그 전에부터 얘기했던 네네. 재고 자산의 변동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체크해봐야 그래야 진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고려해 주시고요. 또 시장적인 상황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그 지수 자체가 한 2280에서 2300 정도면은 단기로 조금 올라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박스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까지 감안하면 대형주한테는 더 악재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하이닉스도 여기서 좀 빠졌다고 해서 다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정을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임주환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반도체주들 조금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는 뭐 6만 원 뚫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사이에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월화수에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SK 하이닉스의 감산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좀 더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저는 이틀 전에 매도 사인이 일단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는 뭐 121선이라든가 뭐 200선을 분봉이든 일봉이든 돌파하기에는 다소 그 감산이란 내용 부분이 그렇게 뭐 신박한 호재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 반도체 주식을 할 때 소비 회복이 언제 되는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보통은 주가가 1, 2분기를 선행해서 먼저 바닥에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유동성 문제라든가 크레딧 문제 때문에 만약에 2023년 보통 3분기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그 1, 2분기 전에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구간이 지금부터 저가 매수 영역이냐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이게 만약에 크레딧 문제 때문에 이게 2024년으로 지연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빠르게 일부를 좀 빠져나와서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전부 빼지는 않고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 사실 기관에서 지금 이 종목 한번 봐라라고 픽을 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라든가 파크시스템즈를 보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줬었는데 사실 주가를 보시면은 제시한 거에 비해서 본인들이 기관이 담지도 않았고 네. 반등이라든가 수급적인 면이 그렇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LG 이노텍도 많이 추천이 지금 나와 있지만 트레이딩하기에는 본인들이 사주고 우리가 이제 초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크할 거는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유동성 위기, 크레딧 위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부분들이 12월까지 계속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괜찮다 우리는 이런 시황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주가가 막 세게 여기서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횡보 형태로 12월까지 그 문제를 안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 회복이라는 전제가 지금 시기상으로 2023년 3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크레딧 문제가 생기면 2024년으로 더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 보유 입장이 되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 2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내년도 그 시설 투자를 했는데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과 관련된 장비주라든지 뭐 시설 투자와 관련된 회사들은 그대로 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관련 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종원 멘토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예, 그 삼성전자가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 내용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파운더리 쪽에 투자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중이 높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인위적인 감사는 없지만 자연적인 감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세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절대적인 칩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칩 가격 자체는 조금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률하고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메타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 서버 쪽에 조금 더 증설을 할 거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인텔의 새 칩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건 역시 이제 삼성전자한테만 일종의 어느 정도 수혜가 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거고 그다음에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게 된다면 다시 치킨 게임 같은 그 이제 기존의 메모리들 10나노대 메모리들은 네. 다시 치킨 게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불리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비나 소재 업체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장비 업체 같은 경우들은 그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투자나 이런 것들 또 파운더리 부분들 이제 투자해서 감안된 업체들을 조금 살펴보면 네네. 생각보다 수혜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서 저는 이제 장비주들이 지금 싸다고 해서 지금 같이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내년도 뭐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성장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반도체 소재만 하는 업체들이 있고 2차 전지까지 같이 하는 또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네. 만약에 조금 그 투자를 굳이 하시겠다면 제 생각에는 2차 전지 소재를 같이 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면 그나마 이제 조금 해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할 때 굳이가 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왕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서 고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전방 산업이 그냥 잘 가야 뒤에도 따라간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며칠 사이에 반도체 분위기도 조금 바뀌어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치킨 게임 잘해서 사실 이렇게 점유율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 안 줄이고 계속해서 투자해서 이제 시황이 좋아질 때 그냥 시장 점유율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투자 못한 애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벌어질지 아니면 그 위탁 생산 쪽에서도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런 모습을 삼성전자가 이제 전략적으로 보여줄지가 앞으로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슈는 저희가 조선주를 뽑아놨습니다. 조선주가 수주가 계속 몰려들고 있죠. 이게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제 이제 뭐 민생경제회의 뭐 여기서 나온 얘기로 보면 조만간 이게 그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조선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임주화 대표하고 먼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트레이딩 영역에서 봤을 때는 네.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만 트레이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영업 성장률이 한 5% 정도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수급이 바닥에서 돌리는 건데요. 그냥 한 줄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연속 수주가 앞으로 향후 가능하겠느냐 슬롯이 없는데 슬롯이 비어야지만 주문을 받아도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중국 수주가 있다는 거는 추가 수주도 있을 분위기가 계속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조선주가 향후 지금까지 매출이 냈던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회를 했고 지금에 대한 수주 받은 2021년 받은 것들이 이제 건조를 통해서 받을 돈이 환율이 올랐을 때 받게 되니까 좀 좋아진 거거든요. 그럼 향후 주문은 빈 슬롯에서 몇 개나 더 몇 년 뒤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전제를 두는데 2027년에 쓸 슬롯은 없고 2025년까지 받은 수주에 관해서 향후 환율이 어느 정도 1,300원, 400원이라는 전제하에 수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날 수 있느냐를 논하는 게 조선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흑자를 막 전환한 거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으로 간 건 여기까지고
좀 더 받을 돈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거를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물어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을 직접 이렇게 뭔가 들어가서 한 20%, 50%씩 수익을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그냥 정확한 거는 연속 수주가 가능한 분위기에는 있다. 여기에서 주가가 끝나서 폭락하지는 않는데 네네. 뭐 상방 박스에서 그냥 인위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익이 앞으로 많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는 계속되면서 매출은 덩치는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이익이 막 팍팍 좋아지는 그런 현상까지는 가기 좀 힘들어 보이니까 상방은 좀 막혀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훈 멘토께서는 조선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략 네.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오늘의 조선주들의 상승은 그냥 실적이 좋아서 뭐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영향이 며칠 정도 더 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이 좀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생겨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세적인 상승은 저도 보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선 일단은 수주가 꽉 찼다. 그리고 꽉 찬 수주에 대해서 주가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주가도 많이 반영했다. 다만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던 건데 거기에 대한 반등은 실적으로서 어쨌든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큰 기대는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또 다만 이제 또 요즘 이제 인력난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리스크 요인들까지 조금 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자재주들은 조금 다른가요? 기자재들은 약간 저 플랜트하고도 연관 있고 그래서 요즘 추천하시는 분들은 좀 있던데 박정훈 멘토 마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피팅 업체들 같은 네네. 경우는 뭐 앞서 자막이 나오지만 이제 성광매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조선보다는 다른 플랜트나 뭐 이런 쪽에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고요. 조선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플랜트 관련해서 상강 MT라던가 뭐 이런 업체들은 입장에서는 조선 쪽보다는 그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 풍력, 네. 풍력 그쪽에 태양광 풍력 쪽에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주도 어느 정도 받아놓은 게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조선 기자재로만 놓고 보면은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랜트나 아니면 이런 거 특히 사우디 관련된 플랜트 관련된 주들 네. 그런 기자재하고 그 부품 같이 하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늘 새벽에 캐터필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지 어쨌든 이 SOC 투자할 때 필요한 캐터필러가 중장비 하는 회사거든요.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 영향으로 비슷한 회사들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지 임주화 대표하고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PPT를 하나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두산밥켓, 현대 건설기계, 그다음 캐터필러, 그 외 나머지 회사들의 수주 기계업종 주요 수주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캐터필러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고요. 캐터필러가 맨 위에 있고요. 나머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나머지 회사들은 맨 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요. 뭐 딱히 오늘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건 이슈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럽에서 500조를 투자할 테니까 재건에 재건을 하자라는 재건 흰 세력과 그다음에 거의 완전 상충하는 핵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핵 훈련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재건은 뒤로 밀릴 것 같은 그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재건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재부각 상태입니다. 얘기 나온 거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자고 말 꺼낼 때마다 계속 핵 던진다, 핵을 곧 할 거다, 훈련을 할 거다 계속 얘기 나오면 찬물을 끼얹음으로 이 두 부분을 힘겨루기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부풀게 가져가시는 건 지금 좀 다소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매매 이슈가 나올 때 잠깐 하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정도- 전쟁 상황이 이제 아직은 전쟁 중이니까요. 재건을 논하기에는 좀 빠르다 이런 얘기시네요. 뭐 최근에 SC 엔지니어링이 재건 이슈 이제
500조 얘기 나오면서 네네. 슈팅이 나왔지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원래 움직였던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아니면 데모, 다스코, 유신 같은 종목들은 핵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전엔 재건주 하면 건설주가 다 같이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고 중소형 건설주는 좀 죽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크레딧 문제가 나오고 회사 채권 문제, 부실 채권 문제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재무가 좋은 건설 기계주만 살아있는 편이고요. 또 원전이라던가 이런 게 살짝 껴있는 상태에서 네옴시티까지 얹어서 여기저기 수혜받을 수 있는 한 3-4 종목만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다소 재료가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저도 재건은 아직까지는 테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건을 하게 되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가시성이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재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얼마나 돌아올까는 조금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 상황이니까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진입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 테마주성으로 오르고 있는 재건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